안녕하세요. 성혁명은 페미니즘과 함께 확산이 되었어요. 페미니즘은 여성주의를 말하는데 여성의 권리와 기회의 평등을 위한 운동과 이론을 말합니다. 18세기 근대 유럽 당시 계몽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중시했고 동등한 이성을 지닌 인간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했어요. 그러나 만인이 평등하다는 사상은 여성에게는 인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많은 계몽주의자들이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 여성들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여권 신장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세대 페미니즘 물결은 19세기 영국과 미국에서 가장 활발히 일어났는데 여성 운동의 핵심은 참정권, 취업권, 재산권의 획득이었어요. 여성에게도 남성과 똑같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달라는 참정권, 여성에게도 남성처럼 똑같은 직종에 취직해서 남성과 동등한 일을 하고 월급도 같이 받게 하라는 취업권, 여성도 남성처럼 부모로부터 동등한 재산 상속권을 갖고 물려받은 재산이나 또는 자기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을 자기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라는 재산권 등 기본권에 대한 운동이었습니다. 1세대 페미니즘 운동가들은 대단하셨어요. 유명한 몇몇 분들을 보면 메리 울스턴크래프트, 존 스튜어트 밀, 해리엇 테일러 밀, 에멀린 펜커스트, 에밀리 데이비슨입니다. 여성에게 투표권을 준 최초의 나라는 뉴질랜드였어요. 이후 호주와 핀란드에 이어졌고 미국과 독일은 1920년에, 한국은 1948년에 제정된 헌법에서 여성 참정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서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여성 참정권을 인정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후였어요. 1914년부터 1918년까지 4년에 걸쳐 일어난 전쟁 중에 여성들은 남성들이 전쟁터로 나가면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가정에서 나와 사회로 진출했는데요. 공장 근로자로 일하거나 운전을 하거나 차장, 철도원, 집배원 등 남성들이 하던 일을 감당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무기를 만드는 군수 공장에서도 여성들이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산업 환경이 바뀌고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지면서 여성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시대로 전환하게 되었던 거죠. 1세대 페미니즘은 자유주의 페미니즘과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을 포함합니다. 마르크스주의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가에 대해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개인이 억압받는 원인은 자본주의라는 사회 체제에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사회를 지배와 피지배의 권력 관계로 보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여성은 항상 억압과 착취를 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가부장적 가족제도는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여성 억압의 산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에게 자유선택, 자유연애, 자유결혼, 자유이혼의 권리를 달라고 주장합니다. 마거릿 생은은 피임, 불임수술, 낙태 허용 운동을 하면서 대규모 프리섹스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어요. 2세대 페미니즘은 68혁명 이후 급진주의 페미니즘을 말해요. 미국의 68운동 세대의 페미니스트들이 자신을 2세대로 규정 지으면서 1세대 페미니즘, 2세대 페미니즘이라는 용어가 생겼는데요. 단순히 일할 권리만이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평등과 성적 해방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시몬 드 보부아르는 제2의 성을 출간했는데 사실 같은 여성으로서 공감이 가는 내용이 많았어요. 다만 남자와 여자를 계급 논리로 규정짓고 바라보기 때문에 여성의 많은 것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부아르는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길들여지고 키워진다는 말인데요. 임신은 여자에게 개인적인 이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무거운 희생을 강요당하는 고생스러운 일이다. 모성애는 여성을 노예로 만드는 가장 세련된 방법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모성애는 없다는 것이고 사회가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거죠. 저는
모성애는 여성의 대단히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수의 부모는 자녀를 위해 목숨이 아까운 줄을 모르잖아요. 저는 예전에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들에 거부감을 느낀 적이 있었어요. 사회적 강요가 저를 구속하는 것 같은 갑갑함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자녀를 여럿 낳고 키우면서 어머니의 정신이 어떤 것인가를 온전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은 그저 있어주는 것만으로 힘이 나고 그 자체로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모성애가 내 자식만이 아니라 주변으로 점점 확대된다는 것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모성애는 위대하다는 그 고리타분한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보부아르는 낙태금지법 철폐운동을 전개해서 낙태 합법화를 통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장을 해요. 보부아르를 필두로 급진적 페미니스트 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은 성행위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청소년이든 여성이든 스스로의 성 가치관에 따라 자기 책임 하에 자유롭게 상대를 선택하여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3세대 페미니즘은 1990년 이후의 젠더 이데올로기를 말합니다. 보부아르가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생물학적으로 태어나는 성이 섹스라면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성이 젠더라고 볼 수 있어요. 요즘 사회적 분위기는 성별이라 말하지 않고 젠더라고 말을 하죠. 주디스 버틀러는 좀 더 나아가 남자 여자란 존재하지 않으며 성별이 환상에 불과한 것으로 자신의 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의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 구별할 수 없고 각각의 몸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막시즘은 사회를 지배와 피지배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남자 여자는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고착화된 계급관계이기 때문에 사람을 남자 여자라는 생물학적 성으로 고정한다면 영원히 가부장제 논리에서 벗어날 수 없고 갈등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자와 여자의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경계는 누가 만들었나요? 인간이 만들었다는 것이고, 따라서 생물학적 성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여성도 당당한 인격을 가진 사회적 인격체로서 인정되어야 하며, 그래서 생물학적 성을 허물고 사회학적 성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거죠. 여성들도 남성들의 전유물인 주류 사회에 진입해서 정치, 경제 등 최고의 정책을 결정하는 코어 그룹에 진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젠더 메인스트리밍, 젠더 주류화라고 해요. 그리고 분리주의가 나옵니다. 남녀는 타협의 관계가 될 수 없으니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성들만의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성들만의 술집, 여성들만의 주택 등 여성들만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남녀를 계급투쟁의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한 상황은 극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한 공격은 더한 공격으로 돌아오고 악순환은 계속되는 법이잖아요. 남녀는 지배, 피지배의 관계가 아닙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남성적 속성을 닮아난 존재이고 여성은 하나님의 여성적 속성을 닮아난 존재입니다. 원래 하나였기 때문에 다시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죠.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프레임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다시 젠더로 돌아가서 젠더 이론에 의하면 다양한 성별이 있다고 하는데 젠더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예를 들어 볼게요. 자신의 젠더 정체성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당신의 젠더는 무엇입니까? 태어났을 때 성과 스스로 인식하는 성이 같은 사람이 있고요. 남자로 태어났지만 스스로 여자로 인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젠더는 여자예요. 여자로 태어났지만 스스로 남자로 인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젠더는 남자입니다. 남자와 여자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제3의 젠더인 사람, 어떨 땐 남자이고 어떨 땐 여자가 되는 사람 등등 이러한 것을 성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정하셨나요? 이렇게 성이 다양하다는 주장입니다.
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성의 결정권을 개인에게 주어야 한다는 거죠. 이 사진은 보기에 남자죠. 잘생긴 남자예요. 그러나 스스로 여자라고 인식한다면 그의 젠더는 여성이고 따라서 남성과 사귈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사람은 여성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남자라고 인식한다면 그의 젠더는 남성이고 따라서 여성과 사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평등은 동성애와 나란히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다릅니다. 양성평등은 남녀평등을 말하고 성평등은 젠더평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평등은 게이나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등의 다양한 성을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고 이런 젠더 이론은 동성애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성평등 정책을 놓고 성평등이라는 용어 사용에 반대하며 양성평등으로 바꾸고자 노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19세기와 20세기에는 경제적인 지배계급에 대한 정복이나 해체를 목적으로 공산주의가 나왔다면 주디스 버틀러가 주장하는 젠더 이론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이성애적 성관계를 지배계급으로 보고 그것을 해체함으로써 나머지 모든 피지배계급에 있는 성적 지향들이 다 해방되어야 할, 그래서 다 같이 합력해서 이성애를 공격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은 여권 신장 운동으로 시작했지만 여성 해방 운동으로 이어지면서 성평등 운동으로 발전했어요. 역사의 흐름 속에 많은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인격 유린을 당하거나 성차별을 당해온 것이 사실이고요. 페미니즘 운동은 이러한 여성들의 위상을 상당히 높여왔습니다. 그러나 대립과 갈등은 더 많은 갈등을 유발하게 되죠. 이제 세상은 갈등의 단계를 넘어 혐오의 단계로 왔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남녀가 서로를 계속 혐오만 한다면 인류는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사라져버리게 될 거예요. 한학자 총재는 세계평화여성연합을 창설하고 세계를 순회하며 여성 지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여성들은 그동안 여성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남성들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깨기 위해 여권 신장운동도 벌이고 여성해방운동에도 뛰어들었으나 주로 남성을 상대로 한 투쟁적이고 정치적인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세계평화여성연합을 통해 여성의 참된 가치를 일깨워주면서 여성 자신과 남성까지도 포용하고 발전시키는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 같은 여성운동은 인류학자 혹은 여성학자들로부터 여성운동의 한 갈래로 정식 인정을 받았고 학자들은 피메일리즘이라고 부릅니다. 피메일리즘은 가족주의로서 여성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참된 아내, 참된 어머니, 참된 여성 지도자가 되어 평화로운 가정, 평화로운 사회, 평화로운 세계를 이룩해야 한다는 사상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